진짜 놀라운 일이 터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와타나베 부인도 투매 미국 국채 위험하다 이 말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말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말입니다. 미국 국채가 위험하다 이런 얘기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미국 국채가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려고 하다가 아직까지는 좀 여유 있게 다루고 시간이 가면 갈 때마다 그 내용을 심도 있게 파악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다. 이렇게 저는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일단 이것을 보세요. 미국 국채입니다. 응찰률 변화입니다. 지난 5월 29일이에요. 2년물 690억 달러를 응찰을 했는데 2.41배였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의 평균이 2.64배였거든요. 격차가 무려 0.23배가 차이가 났습니다. 그만큼 떨어진 거죠. 수요가 그만큼 쭉 빠졌다는 뜻이에요. 5년물도 마찬가지입니다. 700억 달러를 실제로 했는데 지난 2년간의 평균이 2.44배였거든요. 2.44배. 그런데 5월 29일 날은 2.3배예요. 0.14배가 줄었습니다. 여기에다가 7년물 440억 달러도 2.54배였습니다. 2년간 평균이. 그보다 적습니다. 2.43배. 마이너스 0.11배예요. 뭔가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거잖아요. 야, 이거 괜찮을까? 이게 두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예상했던 거하고는 정 다르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게 미국 국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달러라고 이야기하고요. 금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안전자산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국채의 수요가 쑥 빠졌다. 이것은 시장에 충격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미국 국채를 굉장히 많이 샀던 와타나베 부인까지도 투매, 미국 국채를 던진다는 뜻이에요. 던진다. 투매는 던진다는 뜻입니다. 수익률과 상관없이 빨리 팔아주세요 하고 던진다는 뜻이 그런 일이 발생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수요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 증거가 지금 일본의 미국 국채 보유 현황을 보면 2021년 1조 3,008억 달러 어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올해입니다. 3월에 1조 1,878억 원으로 2021년 대비해 보면 8.7%가 줄었습니다. 무려 1,130억 달러가 줄었습니다. 일본이 말입니다. 그동안 싼 자금이잖아요. 이자가 굉장히 쌌잖아요.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0.1%였으니까요. 이 돈을 가지고 일본의 와타나베 부인들이 미국 국채를 샀단 말입니다. 미국 국채를 샀어요. 그것도 많이 사들였어요. 그런데 일본이 금리를 올렸습니다. 지난 3월에 마이너스 0.1%를 0%에서 플러스 0.1%로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와타나베 부인들 입장에서는 야 이제 일본에서도 싼 금리로 과거처럼 아주 싼 금리로 돈을 못 빌리겠구나. 이거 오래 가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또 금리를 올릴 수 있잖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국채를 팝니다. 미국 국채를. 미국 국채를 팔고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이제 그동안 빌렸던 걸 갚는 거예요. 이게 앵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결국 말입니다. 일본도 상황이 어려우니까 지금 국채를 또 팔고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 일본의 국채를 팔고 일본의 국채를 팔면 안 되는 그런 곳에서 지금 팔고 있다 그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여기다가 중국은 어마어마하게 팔고 있습니다. 2010년
2010년 대비해 보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절반 수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중국이 미국 국채를 2010년에 1조 6,110억 달러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2024년 3월을 보면 7,674억 달러입니다. 고점 대비해서 무려 52.4% 8,436억 달러나 팔아제꼈습니다. 뭐 중국은 미국 망해라 하면서 채권을 계속 팔고 있죠. 실제로 미국 망해라 하고 채권을 계속 팔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지 않았는가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미국 국채 사주는 데가 많아야 되잖아요. 이거 쉽지 않아 보여요. 전통적으로 많이 사주던 일본이 팔고 있고 중국은 이미 팔기 시작을 했고 지금 사주고 있는 곳이라고는요. 결국 유로존에서 많이 사주고 있거든. 유로존에서 많이 사지 캐나다도 별로 많이 사는 것은 아닙니다. 캐나다도. 프랑스도 좀 많이 사고 있는 편이고요. 프랑스도. 전체적으로 일본은 팔고 있고요. 이게 일본이군요. 캐나다는 조금 사고 있네요. 사고 있고요. 영국도 좀 사고 있습니다. 결국 유로존이 지금 사주고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 그만큼 국채에 대한 응찰의 배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앞으로도 더 큰 어떤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래서 국채가 위험하다 이 말은 미국 경제가 위험하다 이 말과도 일맥상통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충격이 올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미국의 재정 적자 장난 아니잖아요. 2023년에도요. 1조 6,950억 달러의 적자예요. 지금 채권을 발행 안 해서는 미국이 국가를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말입니다. 국채 발행이 지금처럼 수요가 떨어지고 정부가 쓸 돈이 그만큼 쉽게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 위기는요. 저는 전 세계적으로도 번져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이 그런 엄청난 위기의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다. 이것은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조짐이 보인다는 거예요. 단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단서가 자칫 잘못하면요. 지금 미국의 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것.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 작은 단서만 있으면 저는 그 단서를 쫓아가는 게 제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 국채에 대해서도 좀 위험한 기운이 지금은 느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아마 미국이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 자칫 잘못하면 대공황의 어떤 위험까지도 저는 느껴진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미국의 상황 자체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분위기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시고 조심하시라는 이야기 제가 진짜 많이 하는데요. 그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저는 시장을 볼 때마다 작은 변화를 찾아가거든요. 그 변화를 보고 있으면 확실하게 어떤 변화가 올지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느껴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진짜 투자 요즘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어떤 큰 조짐은 아직은 아니지만 그런 조짐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난다는 사실 그것만 하더라도 저는 두려움이 있다고 보거든요. 항상 투자는요 경계감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 오늘도 여러분 제가 목이 터져라 강조해 봅니다. 아셨죠? 진짜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말입니다.